네, 언니님,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구간 나누기. 그동안 저희가 영상에서 구간 나누기, 구간을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얘기들 흘려가면서 많이 했는데, 구간 네. 나누기라는 주제로 딱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게 좀 당연한 거라서 넘어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넘어간 것도 네. 있는데, 보니까는 이제 이 구간 나누기가 뭔지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오해하는 네.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알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구간 나누기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그냥 막 원론적인 거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는 조금 약간 재미없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들 위주로 좀 질문을 하고 언니님이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질문부터 좀 해볼게요. 네.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간 나누기의 개념이 뭔지 간단하게. 네. 구간 나누기라는 거는 차트의 말 그대로 구간을, 의미 있는 구간을 찾아서 표시한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차트 기능으로 이 가로선을 하고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의미 있는 구간에다가 팡 찍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간 나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선이 두 개가 지지선, 저항선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쵸. 이 찍은 선이 지지선 역할도 하고, 지지선이 바뀌게 되면은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다시 바뀌면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표시한 마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미가 도대체 뭐야? 그쵸. 네. 그게 이제 구간 나누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 가로선을 내가 아무데나 찍어도 이렇게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데나 찍어도 찍혀요. 근데 이 아무데나 찍었는데 그게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타고난 신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가격대에다가 내가 노트 마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차트 좀. 네. 네. 이왕 보는 거. 아무 의미 없는 데가 아니라 진짜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네. 이거 설명이 너무 장황해지니까 그 부분은 네. 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캔들,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거래량. 자, 여기서도 구간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론적인 해석은 조금씩 나뉘는 부분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나누기가 절대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수급에 기반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가능한 구간 나누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캔들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세 번째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에 저는 수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표를 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합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사례를 가지고 요거 말고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하시죠. 이걸로 할까요, 어차피? 그냥? 네, 네. 그럼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딱 찍고 간단하게 이게 캔들 가격 거래량에서 어때서 찍은 거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거 보게 되면은 일단 차트에서 저점은 이거 넓게 보게 되면요, 저점은 보여요. 저점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 저점은 그렇게 이쪽에다 찾으면 되고요. 당연히 크게 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가 찾는 건데 보통은 고점하고 저점 찾고요. 고점이 어려운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첫 번째 가격을 찾으면 1,500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게 되면은 캔들이 이 선 안에, 이 구간 안에, 이 박스죠. 박스 안에 좀 이렇게 잘 내포될 수 있게 흐름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좀 약간 갇혀서 팅팅팅팅 튀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기를 좀 그쵸. 찾아준다고 보면 되죠. 이 검정색 연결한 걸 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이 이 안에서 천정과 바닥 안에서 튕기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게 캔들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이 가격 선을 그을 때 여기 1,500원이에요. 뭐 물론 긋다 보게 되면 손떨림으로 인해서 1,505원, 1,510원 이런 데 그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0이 많은 숫자 0으로 귀속시켜주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가격대로 형성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폐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만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왜 그런지는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래량. 이거를 그었으면은 이 선에서 이 선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든 뚫고 내려가든 뭔가 이 선을 천정을 부셔주는 행위가 일어났었을 때 관통이라고 하죠. 관통하는 캔들 안에서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이 부분에서 밀집이 됐었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밀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이 선이 의미 있는 선이구나. 내가 내 맘대로 여기서 생뚱맞게 나 근데 내 눈에는 였다가 그어도 될 것 같은데 하고서 였다가 그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 그린 거라고 하기에는 왠지 여기서 팅팅팅팅팅팅팅 하다가 내려와서 팅팅팅팅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좀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선이 지금 였다가 그은 선이 이 시점에서 만약에 짧게 보는 박스권에서 보조선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보조선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저희가 보편적인 단어로 말하면 약간 짧게 볼 때 조금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의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선을 네. 좀 애매하게 헷갈릴 만한 곳에 그어서 그런데 원래는 네. 였다 그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생뚱맞게 그을게요. 네. 이런 데다 그어버렸어요. 네네네. 저런 거는 아니죠. 네, 완전히 생뚱맞은 곳에다 그어놓고서 나는 여기가 맞아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은 자, 제가 요것도 근데 궁금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여기다가 이제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지울게요. 네, 여기 윗꼬리까지 보면 왠지 여기다가 긋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아랫줄보다 위에 줄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오차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는 데라는 게 저는 아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으셨잖아요. 네, 처음에 여기 위아래 그을 때부터 여기에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조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거는 네. 이렇게 당겨 볼게요. 네. 화면을 당기게 되면 이때는 뭐 이거를 한 1,000원으로 놓고 여기서 볼 때 저점 1,000원, 고점 1,500원 그러고서 여기 1,200원, 1,250원 여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흐름에서는. 그리고 이격도 1,000원에서 1,200원이면 벌써 20%기 때문에 여기에 1,200원의 선이 있는 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근데 이거를 아까 본 것처럼 지금 현재 흐름에서 이 선이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 선이 제일 필요 없는 선이라서 뺀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이미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게 여기 요 부분으로 왔을 때 이 가격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얘보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네, 이 가운데 선이 이쪽에 있었을 때 이 전체 박스에서 그냥 중간값 같은 개념인데 이 박스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박스가 부셔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의미를 상실한 거죠. 네. 이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진짜로 완전 초보의 경우 이 선을 좀 당겨서 볼 때 이런 데다가 찍었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구간을 막 이런 데다 본 거예요.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인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림이죠. 네네. 뭐 그냥 이 삼지창 그림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림을 누가 더 의미 있게 그리냐 의미 없게 그리냐 이런 건가요? 여기는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어쨌든 이것도 모르겠는 거고 이거는 더 모르겠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가장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정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데
시장에서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는데 그 암묵적인 약속 안에 자기가 그 범주 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 혼자 계속 헛다리 짚게 되면은 매매를 하면서 실패가 높아지고 네. 내가 그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 암묵적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매매 전략을 짤 때 내 선을 믿고서 내 구간을 믿고서 무언가 포지션을 짰었을 때 그냥 생뚱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구간을 잘못 나누면은 매매가 생뚱맞게 그냥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네. 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할 때 이제 이 구간을 나누는 것부터 거의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니까. 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선을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그쵸, 선을 띄고서 선 근처에서 무언가 행위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선 하나를 잘못 긋게 되면은 첫 시작부터 꼬이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언니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강남역에서 만나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사당역에서 만나는 거 알아보고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그쵸. 이 구간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선을 긋고 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가창 부분이죠. 안 보신 분들은 호가창 영상 봐주시고요. 이 선에 의미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까지도 더블 체크를 하죠. 확실하게 처음 만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을 이렇게 긋고서 이제 호가창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거 이제 그렇죠. 네 말씀하셨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긋고 싶은 데다 긋고서 아 나는 이게 그냥 일예로 1200원과 1500원이 시장에서의 약속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가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확인 작업이 된 건 아니니까. 근데 나 혼자서 어이없게 그냥 혼자서 나는 여기 그냥 1380원이 좋아 이래가지고 혼자서 여기서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강남역에서 만나야 되는데 혼자 사당역 가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따 그어도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긋는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아니라 혼자 동떨어지고서 이 대중적 범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받쳐주는 힘이요 자기 혼자 매수하는 거 외엔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모두가 저때쯤 가면은 뭐 더 오를 거를 기대하고 안 팔고 있는데 혼자 막 벌벌거리면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반대 포지션을 잡아버리게 되니까. 네. 그냥 이거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줄다리기 다 해보셨잖아요. 줄다리기 하게 되면 영차에서 차에서 팡 땡겨줘야 돼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이게 옹집력인데 일단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나눌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아까 캔들 가격 거래량으로 찾는 거죠. 찾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급등 이후에 이쪽으로 바로 치고 가기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쉽게 말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상 급등 변화를 심하게 한 종목인데 뭐 은어적으로는 변태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찾는 게 어려워요. 구간 나누기에서도. 근데 이런 거를 찾으려면은 밑에서 구간을 다 캐치하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쉬울 수도 있는 게 이거 그냥 여기서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지금 500원 뛰기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는 건 4,000원에서 4,500원일까? 아니면 4,000원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미 그리고 1,000원에서 1,500원일 때랑 4,000원에서 4,500원일 때랑은 이격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1,000원에서 1,500원이면 50%인데 4,000원에서 4,500원은 뭐 한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원이 진짜 존재할까? 또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그냥 시가인 거를 제외하고는 뭐 없었으면 3,5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 네. 그 여기 지금 3,500원, 4,000원 여기는 뭔가 딱 있다라고 보기에 뭔가 이걸 딱 구분해서 하기에 애매하다 뭐 그냥 그런 얘기시죠? 네,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것처럼 막 이런 뭔가 튕긴 그런 이력도 없고 네. 그리고 똑같이 500원씩 마디 가격을 주더라도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0원에서 1,500원의 퍼센테이지는 50%인데 여기는 얼마 안 되는 퍼센트니까 네, 그런 이제 것도 비좁아지는 거죠. 네네네. 좁은 영역이 돼버리니까 너무 네. 네. 그런 얘기죠. 그냥 이거를 그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구심을 갖는 것까진 좋은데
네. 의구심을 가진 채로 끝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변한 것 같아요. 종목이 변했으니까. 네네. 종목이 힘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이때랑 비교해도 힘이 너무 변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변할 때는 얘가 기존에 있었던 흐름하고 이렇게 이상급등 할 때랑은 파괴력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네. 이런 게 보통 좀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보통 레귤러 종목을 구간 나누기 하게 되면 이격이 잘 지켜지는 편이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오름에 따라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50%고 여기는 500원이지만 50%고 여기는 1000원을 줬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한 30%? 네, 한 30% 정도? 30% 조금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돼요. 현재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급변하는 종목은 초보 입장에서는 구간을 나누는 게 어렵고 조금 더 예측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원리는 같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오히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이라던가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오히려 많이 저희랑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어렵지만 어려워도 저희랑 아마 좀 간접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지난 영상들 보면은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나올 테니까 어렵고 좀 난해한 거더라도 내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정리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캔들 그리고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 이 세 가지만 비교하면 되고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차후에 호가창하고 연동해서 확인하면 좋다. 이 정도로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인데, 네, 바로 그저께 저희 새로 가입한 회원분 한 분이 매매일지라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분께서 보니까는 저희가 예전에 만든 영상들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이제 빌드업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여기에 질문하는 겸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구간 나누기를 해놨어요. 구간 나누기를 했고 이거를 토대로 빌드업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은 아마 다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빌드업 매매 관련해서도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 분이 나눈 요걸 가지고 과연 이분이 빌드업 매매를 하기에 적합하게 구간을 잘 나눈 건지 요 쌍용양이라는 종목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회원님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네. 구간을 나눈 이유가 쌍용양해를 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빌드업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 구간 안으로 떨어졌다. 이때 네. 내가 더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짚어드릴게 이게 과연 구간을 제대로 나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매매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한 번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구간은 조금은 애매하다라는 대답을 먼저 드리고요. 한번 같이 나누면서 정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간 나누기 할 때 가급적이면은 넓게 보고서 좁게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좀 긴 기간에 가지고 캔들을 좀 여러 개를 모아놓고서 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점차 줄여라. 네. 여기서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저점은 이 앞에도 저점이 있는데 일단 여기 거래량을 시점으로 해서 이 전에 거는 날렸다라고 생각하고 였다가 저점을 찍었고요. 자, 그렇게 찍은 것까지는 찍는구나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할 땐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저기를 찍을 것인가 앞에를 더 길게 보고서 앞에까지 보고 찍을 것인가. 근데 지금 방금 거래량을 기점으로 라는 말씀 하셨어요. 평소에 그냥 거래량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상급등이 안 나와주게 되면은 길게 보면서 여기 최저가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찍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여기서 딱
이렇게 보통 세로선 기능이 있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세로선으로 여기 딱 접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이 정도 화면으로 당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해서 맞춰주고, 이 위에는 제가 말했었던 캔들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였다가 8,000원 이 부분에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캔들이 맞물리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8,000원에 찍게 되면은. 여기는요? 여기는요? 네, 거기 찍어도 돼요. 7,500원을 찍든 8,000원을 찍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는 두 개밖에 없고 이 두 개조차도 꼬리로 다음 구간이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한 5개 정도 있네요. 있고,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가 이 골짜기 굴곡에서 큰 파동으로 3번이 닿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신빙성을 준 거고, 지금 현재가가 이쪽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건 어차피 근처도 못 온 가격이라서 이거를 그냥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날린 거고요. 그냥 제 식대로 좀 정리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이 고점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짧은 기간 안에 수급이 그냥 이상하게 모여가지고 잠깐 오버슈팅 된 거 정도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는 일단은 고려를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네, 네. 네,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을 찾으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이거 가르치다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올라가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잘하고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초보일 때는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점, 저점, 그 다음에 중선 찾고 그 다음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큰 박스부터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세밀하게 쪼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를 찾아 놓게 되면 4,500원과 7,000원, 그러면 한 2,500원, 그 다음에는 한 1,000원 뭐 요 정도인데, 중선으로 놓을지 아니면은 이게 4선이 될지, 뭐 여기 중간으로 찍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요. 세 개로 나누게 잠깐만요. 되면. 이거 지금 네, 3개 찍으신 거죠? 네, 이 화면에서 좀 약간 버벅거려서. 네. 이렇게 세 개로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은 보통 대형주가 이렇기는 한데 지저분할 수 있는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4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완벽하게 3개로 나뉜다, 4개로 나뉜다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4개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나뉠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둘 근데 다 이제 관계는 구한 없어요. 폭이 좀 작아가지고 그러신 거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질문자님께서 보게 되면은 요 선하고 요 선은 이 맞게 되면은 이 선이 애매하고, 이 선이 맞게 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애매한 거예요. 3선을 너무 좁게 잡아서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 나눈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격폭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넓혀서 3선으로 잡을지 4선으로 잡을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자님 거 다 지우고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가운데다가 이쪽 그냥 가운데가 좀 애매하게 떨어지죠?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 3선으로 맞춰서 넣느냐, 아니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4선으로 넣느냐, 요거는 이제 선택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질문하신 분에게 이제 답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하면, 구간을 너무 요 짧은 기간 안에서 봐가지고 구간 자체가 되게 좁아졌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것도 되게 너무 무시해 버리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단타 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빌드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너무 짧은 기간에 놓고서 그 자기가 의미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만 의미를 부여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런 그 변수를 맞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시작 전부터 좀 잘못돼 버린 케이스죠,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구간 나누기가 참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그 질문자님은 여기를 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점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드업 종목을 이 종목을 고르고서 처음부터 구간을 나누게 되면은 이 구간이
제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매수 구간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구간을 나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최하단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그렇게 되면 1층으로 오게 되면 가장 좋은 시점이거든요. 물론 재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시당초 뭐 이쪽에서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으로 받아줄 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구간 나누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되게 많이 다른 게, 단순하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없다라고, 이거를 못 봤다라고 하고서 이거를 조금 땡겨서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뭐지?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물음표죠. 막 불안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뷰 포인트만 조금만 달리 해줘도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여기를 애초에 여기서 아마 이쯤에 들어가셨을 텐데 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2만 원씩 뭐 빌드업을 해서 100일 정도 보고 한다. 그러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면은, 이거 보니까 3개월 정도면은 요 한 사이클 네.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3개월 안에는 이게 다시 여기 이쯤에 오겠지. 네. 요렇게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네. 이게 그러니까 빌드업과 박스 매매가 약간은 믹스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예, 굳이 저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만 매매를 하는 이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질문자님은 구간을 나눈 것도 이 박스 안에서만 세밀하게 다시 나눴거든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 안에다가 중간값까지 줬었으니까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빌드업 스타일로 하겠다라고 하고서 이 종목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단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만 하고 있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여기서 그럼 빌드업을 계속 해도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땡큐 자리이기 때문에 빌드업은 계속 해도 됩니다. 다만 매도가가 계속 여기가 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부진거리다가 올라가면 여기서도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박스 자리는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나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게, 기존에 이 박스에서 놀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1층 박스에서의 적정 매도가로 전략을 수정을 할 수 있다인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얘가 1층에서 놀지 다시 2층으로 올라갈지는 몰라요. 경계선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가격적으로 땡큐 자리 왔다고 해서 여기서 그럼 추가 매수 팡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빌드업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갈지 1층으로 내려앉을지가 보여질 텐데, 보여지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요. 만약에 1층으로 내려앉았다라고 하게 되면 1층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따라가시면 되고,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2층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 박스 상단 자리를 얘가 잘 주냐 안 주냐, 요 부분은 조금은 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쯤에서 한 번쯤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길게 보면 이 정도로 보면은 또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럼 빌드업을 여기서 되게 땡큐 자리라고 하기에는 이제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보면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이것도 구간상의 변화는 없는데요.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의미 있는 구간들이 몇 개가 더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빌드업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네. 빌드업 하단을 뭐 그냥 쉽게 이쪽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쪽까지 보겠다. 보겠다가 아니라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캔들의 기간을 길게 봤더니 지금처럼 이게 뭐 10년, 20년이잖아 거의. 네. 20년을 봤더니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진짜 보수적인 사람은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 이거 그래도 할만한 건가요? 쌍용 양해를 빌드업으로 할만한가요? 이게 질문인가요? 그럼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쌍용양해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기점으로 물어보면 제가 잘 고른 걸까요? 쌍용양해를 빌드업을 하기로 한 게 지금 이렇게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길게 봤더니 딱 요만큼만 놓고 봐도 여기까지 내려갈지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까지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잘 고른 걸까요? 이 질문인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일단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유는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얘가 네. 뭐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 모를 것 같아서예요. 이 종목을 굳이 빌드업으로 하냐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분 글을 보고서 딱 들었던 게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종목을 좀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 결과야 이렇게 해서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보면 빌드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 부분을 아예 모르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네.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언니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지금 빌드업으로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를 만약에 굳이 그래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을 염두한 빌드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정도가 이쪽 부분에서는 깨지면은 그래도 계속 불도저처럼 빌드업을 감행한다, 이 부분은 되게 리스키해 보이고요. 근데 또 반대로 손절을 고려하는 빌드업 매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매매적으로 되게 매력적일까라는 의아함은 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빌드업이라는 게 여기가 땡큐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더 해줘야 되는데, 잘하려면, 아니면 꾸준히 네. 해야 되는데, 손절 구간 오면은 무서워서 뭐 매수가 되겠냐고요. 이거 언제 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쵸.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바닥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여기가 분명히, 이쪽이 분명히 땡큐 구간이 되는 건 맞는데, 이 종목이 조금은 난해한 게 땡큐 구간이면서 동시에 손절을 염두해야 되는 구간이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지지선이 곧 저항선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게다가 이 전체적인 위치가, 이 박스가 중단도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단 박스고, 하지만 또 보게 되면은 뭐 진짜 10년 전에랑 지금인데 그만큼 얘 기업 가치가 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난해해요. 그냥 제 대답은 난해하다. 근데 요거는요, 10년 전도 아니에요. 1, 2년 전입니다. 2, 3년 전, 여기는. 그쵸, 여기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정리할게요. 언니님은 안 합니다. 이거 이제 빌드업으로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안 하겠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빌드업 관련된 얘기 했을 때, 그리고 주식을 싸게 산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이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지난 영상 거 잠깐 불러와서 이야기 드리게 되면 1층, 2층, 3층을 나누는데 얘는 3층짜리를 골라서 빌드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1, 2, 길게 당겨서 1, 2, 3만 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3이에요. 보통 3층짜리 종목을 매매할 때는 조금은 더 저는 수급주나 단기, 단타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쌍용량예를 비롯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가가 있고 이제 그 주식 가격도 있는 그런 종목들, 혹은 뭐 대기업 이런 것도 좋아요. 실적이 좋은 것들. 이 쌍용량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대부분 좀 막 이렇게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3층에서 네. 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량하니까.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빌드업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좋은 실적임에도 그때 말했던 것처럼 뭐 기업은행 이런 것처럼 특수성 때문에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조금 그쪽으로 해석하셔도 되는 게, 우량주가 빌드업으로 되냐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를 빌드업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고 비슷한데, 삼성전자로 당연히 수익 낼 수 있죠. 근데 빌드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빌드업을 굳이 따지면은 그냥 스윙이나 중기 느낌인데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장기로 가면은 할만하지 않나요? 삼성전자 초장기. 초장기로 삼성전자가 네. 주장창 모은다 막 이런 것도. 네, 가능하죠. 네, 그거는 저희가 뭐 그렇게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LG전자를 그렇게 한다. 네. 그럼 그렇죠.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네. 가치를 줄 수 있지만. 네, 대기업 중에서도 되는 게 있긴 한데 삼성전자라서 된 거지 대기업 대부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결함이 없고 진짜 단단한 기업들은 주가 파동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 연출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파동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없고
반강제로 초장기로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초장기로 가도 또이또이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걷다가 굳이 합리적으로 빌드업을 할 이유가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어차피 다른 괜찮은 게 있으니까 먹을 만한 게 그쵸. 있고. 네. 네, 그러니까는 난 삼성전자를 빌드업한다, LG전자를 빌드업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생각 자체를 막 정말 썩었다 막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다른 좋은 대안을 생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그런 대기업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안전하니까이거든요. 네. 익숙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감정 요인 같아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감정 요인이 선택을 좌우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매매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완벽하게 안전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보다는 조그만 결함이 있고 이 결함이 메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잘 나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은 결함이 있는 게 매매를 할 때는 낫다. 완벽한 종목을 찾아봤자 그 완벽에 흠이 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깨지는 일만 남은 거고, 네, 보다 더 완벽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더 쉬울까? 흠집이 있는 애가 조금 이렇게 대충 덧방 해가지고 그 흠집을 보완하는 게 쉬울까? 네, 그러면 그 보완했을 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거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이건 진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투자 안 해본 분들은 되게 모르죠 이거를.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이름 처음 들어본 종목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불안한 거고 모르니까. 근데 이름 딱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들어봤으니까 익숙한 거죠. 익숙함에서 오는 주관적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기는 좋은 기업이야. 밖에 시장 경제에서 좋은 기업과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조금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끌리는 거죠. 단단하죠, 이런 종목들은. 네. 네, 아주 단단하죠. 근데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을 가지고 빌드업을 했었을 때 시간을 주고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일단은 그 글 남기신 분은 많은 도움이 됐겠죠. 네, 이거 뭐 그쵸? 저희가 설명 안 해드렸었으면은 계속 옷다리 짚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그만큼 저희 카페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올려두시면은 저희가 그거 보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즉각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저희 아니더라도 다른 관점 가지고 있는 분은 또 다른 의견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좀 시행착오를 줄여보세요. 이게 저희가 시행착오를 한다는 게 주식하면서 정말 크죠. 저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고 아마 언니님은 저보다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고, 그 시행착오가 다 시간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이제 자기를 오픈하고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셔서 많이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채널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